안녕하십니까. 아이오바이오 유롱철 대표입니다. 두 번째 타이틀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레이 시대에 필요한 이 큐레이를 실제로 이용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의사 판단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비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걸 결정한다. 특히 뭔가를 구매를 할 때 이런 프로세스가 강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기능가치, 제일 먼저 어떤 목적에서 나는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기능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가치, 치료비는 얼마인가. 왜 우리 파넥스라든가 큐레일 띄워놓고 설명을 하다 보면 환자분이 그런 경우 있죠. 아, 그런데요 원장님, 진료비는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은 우리가 제시한 치료 계획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거고, 치료비를 물어보지 않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는 치료 계획에 있어서 뭔가 실은 이제 설득이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이번 시간에는 기능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능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능 가치에 대해서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진료비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이는 우리 제2대구치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약간의 통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있으니까 일을 쉬어야 되겠네 라고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통증이 없다고 쳐봅시다. 통증이 없는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크랙이라는 게 통증이 있으면 엔도를 가고 예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왼쪽 통증은 없는 상태에서 왜 크라운을 해야 되는지라고 선제적으로 얘기를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팩트를. 자, 우리가 스트레스 홀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항상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불편하다, 안 하다, 아프다, 안 아프다를 느끼는 거가 있죠. 어떤 분은 100이라고 변화가 돼야만이 실은 이상이 있구나라고 알리는 게 있고, 어떤 분은 좀 예민하셔서 50이라는 것만 갖고도 나는 아프다, 이상이 있다라고 느끼죠. 보통 우리 지금까지의 패턴은 뭡니까? 아파야 오죠, 아파야. 아파야 오니까 100이라는 인식까지 정말 찰 때까지 차고, 그래야 아파야 오신다고 그 치과에 오니까 인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치료가 늦어진다는 거고 예후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에이징이고 관레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문제 있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그게 조금이라도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면 사전에 예방적으로 보초를 한다든지, 크랙은 보초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신경치료로 갈 확률도 좋고 다른 치아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훨씬 환자분들의 이제 만족도는 높고 치료 결과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치과대학을 다니고 치과대학 끝난 다음에도 보수교육을 하고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치과의사가 돼서도 계속 교육을 받죠. 왜? 이 촉을 유지하자는 거죠. 그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촉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구강만 봐도, 눈만 봐도 크라운 해야 되겠습니다, 크랙입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환자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원장님이 그동안 저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저를 잘 따르니까 저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새로 개원하시는 여러 후배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대기실에 많은 서티피케이트를 꽂아놓고 그 다음에 많은 실은 어떤 경력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건 어떤 이유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 시각에서 뭔가 인지가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으로 대했죠. 환자분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자료를 보여주고 실장님들이 또 설명하고 열정으로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체여 타임이 길어지고 상담 시간이 길어지고, 그죠? 그럼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결국은 환자분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보여주게 되면 그분들은 객관적인 자료지만 실은 감성에 의해서 그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게 시각적 인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다가 큐레이 사진, 이 사진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뒤쪽에 붉은 형광이 보이죠? 자,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여줍니다. 아예 디스탈로 내려가서 거의 루트까지 간 거. 이 사진을 보고 크라운을 안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증상이 없는 환자입니다. 근데 이분을 그냥 보내는 게 나을까요? 저 정도의 붉은 형광이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엔도까지 같은 경우에 보면
루트까지 저 크랙 라인이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루트까지 크랙 라인이 연결된 경우에는 실은 획기적으로 교합령에 대한 집중을 없애지 않는 한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설득할 때는 이 4단계의 절차를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다. 아까 상담과 자료를 보다 보면 본인의 데이터가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다른 케이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피해가 됩니다. 손실이 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 사진처럼 본인이 케이스에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게 들어갈 여지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 그지만 환자가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걸 보여주자. 그게 인식이다. 두 번째, 명확하게 지침을 줘라. 오늘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가 아니고요. 아까 크랙 보면 제가 수치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과거보다 이게 더 빨개졌다. 과거보다 이게 더 커졌다. 과거보다 붉은색이 더 깊어졌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만이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지 않게 되면 신경치료까지 가게 된다. 신경치료 하게 되면은 실은 이제 통증도 있지만 신경치료 하면 예후가 안 좋다. 어차피 크라운을 해야 된다는 건 신경치료 하기 전에 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선호합니다. 단 구체적인 확실한 증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잉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큐레이 펜을 선호하시는 원장님들은 절대 과잉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거가 있는 것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객관적인 진료에 대한 부분들의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큰 동의, 작은 동의입니다. 실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실장님들이 그러면 실은 모든 걸 한꺼번에 그 설명을 하다 보면 그로스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실은 관리 시대라고 그랬죠? 복수구매라고 그랬죠? 하나를 하고도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 환자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 두 개의 실은 크랙이 많이 가본 것부터 이제 제한을 하면 그걸 해놓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왔을 때, 그 다음번에 왔을 때 붉은 형광을 보면 저거 크라운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미리 인지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징 프로세스를 치료할 때 이 단계, 인식, 이해, 동의 요 절차를 꼭 이어해 주시고 정보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설득을 하고 정보 전달 없이 설득하는 열정만 갖고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들 많이들 저희 큐레이 케이스를 보고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시 지금 보험 청구가 5세에서 12세 캐리어스만 있기 때문에 우식 진단으로만 보고 계신데요. 다른 5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스크로징 솔루션 쓸 필요 없습니다. 디스크로징 솔루션 구할 수도 어렵지만 저희 큐레이를 찍으면 붉게 보입니다. 3일 이상 된 겁니다. 과장돼서 보여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디스크로징 솔루션은 단백질하고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실은 칫솔질하고 바로 우유나 뭘 묵어도 붉게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균을 보여주는 겁니다. 3일 이상 된 몸에 해로운 패소제닉한 균의 붉은 형광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10번 때 화면에 보면 왼쪽 위가 지저분하다고 느껴지지만 환자는 이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이런 붉은 형광을 보잖아요. 저는 이 붉은 형광을 보여주면서 정기 체크업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잘 닦으면 계속 늘려드리는 거예요. 안 닦으면 다시 일찍 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근거로 6개월, 1년마다 스케일링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치과 원장님들이.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죠?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면 1년 뒤에 와도 되는 거고 관리가 안 되면 와서 그걸 자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2주마다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입술이 안 잡혀서 닦을 수가 없는 분이죠. 치주. 앞으로 관리 시대에 있어서 고혈압, 당뇨, 흡인성 폐렴 모든 게 이거라고 그랬죠. 연령이 65세 이상, 70세가 이상이 될수록 저는 3, 4개월마다 무조건 치과로 오셔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중년분들은 좀 다르겠지만요. 이게 우식입니다. 저희가 보험이 됐던 거, 붉은 형광 보이는 게 신범이 된 거고 이거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나와서 충치 정도를 볼 수 있다. 다소 많은 원장님들이 이 분석하는 거 없이 보험 청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분석하는 거 없이 보험 청구가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심평원에서 그런 행위 없이 보험료를 줄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렵게 딴 것도 단순히 촬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이유였고 이 수치가 있음으로써 병원의 신뢰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 내가 소비한 신호가 시간이 더 낭비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신뢰와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아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교환면 사진 찍으면 프록시말 캐리어스 쫙 보입니다. 세 개가 보이죠. 그럼 어디부터 치료할까요? 저는 가장 붉고 가장 넓은 것부터 치료합니다. 환자분들도 바로 동의가 되겠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크랙입니다. 명확합니다. 정말 크랙을 디텍션할 수 있는 장비는 유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자칫하면 버커링 걸로 수직적으로 프랙처가 될 뻔했던 거죠. 프랩을 해도 보입니다. 프랩을 해도. 이런 경우엔 프랩을 해서 붉은 형광은 세균이니까 가능하다면 제거하고 레진으로 필링하고 실은 가는 게 예후가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남겨놓게 되겠죠. 신경하고 가까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치료조 중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크랙 라인이 뿌리까지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찍어놔야 이걸 보여줘야만이 크라운 한 다음에 왜 아프냐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디펜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분은 다 까먹게 됐죠. 아무리 차트에 기록을 해놔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 큐레이는 환자분을 설득시키기 위한 도구임과 함께 우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고요. 미래의 환자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전반적인 사진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 크레이지 라인이 무진합니다. 자, 비오듯이 보이죠? 그럼 이 붉은 형광이 저 뿌리까지 가면, 크레이지 라인 뿌리까지 가면 크라운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는 미리 얘기합니다. 분명 5년, 10년 내에는 크라운을 하게 되겠죠. 실은 이게 관리라는 거죠. 이 사진을 찍어 놓고 이게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특히 실은 노화는, 에이징은 치아 하나하나의 사진보다는 이렇게 전반적인 사진이 아주 필요합니다. 2021년도에 오셨어요. 그럼 사랑니 뒤쪽은 빼더라도 대구치, 소구치에 크랙 라인이 보이시죠? 붉은 게. 자, 2021년 때 요 두 개랑 2019년에 두 개를 비교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19년, 21년. 21년 되니까 붉은 게 더 증가되는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점점점 심해지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최종 확인을, 크라운 하기 직전에 최종 확인을 다시 한번 정밀 펜시로 찍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로라는 전반적인 촬영 장치와 하나하나 촬영하는 펜시가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을 때 극대화할 수 있다. 펜시는 지금 당장, 치아 하나하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고요. 캠프로는 미래의 비교를 위한 데이터로 가지고 있자. 그겁니다. 보철물입니다. 자, 브릿지인데 저 뒤에 있는 크라운 다시 해야 될까요 말까요? 환자분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교환면에 퍼포레이션이 보이죠? 자, 근데 큐레이 찍어봤습니다. 붉은 게 보이죠? 이때 환자는 충치라고 인지를 합니다. 자, 까만 걸 우린 충치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검다고 해서 단 충치가 아닙니다. 신경치료하게 되면 이게 색깔이 변할 수 있지만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럼 환자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운 하방에 지금 저 부분을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됩니다. 결국 환자분들이 뭔가를 판단해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기능가치, 재정가치, 무형가치, 감정가치 순서대로 가게 된다. 근데 저가의 저 전략을 세우는 병원을 가면 뭐가 되냐면 여기 가격이 싸서 왔습니다. 임플란트 50만 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뭐죠? 재정 가치가 재정 가치 때문에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럼 50만 원의 임플란트라면 결국은 우리는 50만 원으로밖에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어떻게 되죠? 평생을 치과를 다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만 원을 갖고 진료하고 관리가 잘 안 돼 버리면 컴플레인만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희가 한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을 해야 가치가 올라가는데 왜? 그 환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한 그루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게 오래돼야만이 열매들이 많이 맺는데 그지 않고 저런 컴플레인이 생기면 3년, 4년, 5년마다 병원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 실은 임플란트나 그로스는 올릴 수 있지만 매년마다 옮겨야 되는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그루에서 나무를 심고 20, 30년을 가야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너무 초조하지 않게 왜? 고령화 사회를 봤을 때 결국은 한 군데서 오래 하면서 오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실은 그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능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